어제 급작스러운 뉴스가 하나 떠가지고 주식시장이 위험 수위를 계속 보이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면서 지금 개미들한테 가장 위험한 트리거가 될 수 있다는 그것에 대해서 최근 더 연장해야 된다, 금지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나왔는데 더 이상의 연장 없이 그대로 다시 시행하겠다 한 제도가 있었죠. 공매도입니다. 원래 3월 15일까지 한시적 공매도 금지 조치가 들어갔는데 지금 어때요? 이것에 대해서 주식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반대가 많죠. 도대체 공매도라는 게 무엇이냐 이런 내용이랑 이 공매도 금지 조치가 풀리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날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공매도란 무엇이에요? 특정 종목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예상하면 몇 가지 조건이 있죠. 보유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식을 빌려서 매도 주문을 내는 투자 전략이다. 주식을 보유하지 않는데 일단 주식을 팔고 그 다음에 해당 주식을 싼 값에 결제일 안에 보유자에게 돌려주는 방식으로 시세 차익을 챙긴다. 말이 좀 어렵죠?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보통 밑에 그림 같은 경우 보면 어때요? 주식 없이 빌려서 매도, 그 다음에 주가가 떨어지면 가치가 왜곡될 수 있다. 그래서 그 기업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대규모 손실을 입을 수 있고, 하지만 이 매도한 사람은 주가 하락에 따른 차익이 발생하면서 증시 하락장을 나타낸다. 이런 악영향도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그럼 이 공매도 시장이 어떻게 하느냐? 공매도자가 있고 빌려주는 사람이 있고 거래소가 있겠죠. 그랬을 때 이 공매도자가 주식을 빌리는 거죠. 한 주당 1,000원으로 A 주식을 1만 주를 차용을 했다. 그렇다면은 나중에 A 주식을 1만 주를 돌려줘야 되죠. 그리고서 이것을 어떻게 해요? 내 주식이 아니지만 파는 거죠. 1,000만 원에. 그런데 만약에 이 주식이 한 주당 1,000원이었는데 한 주당 900원으로 떨어지게 된다. 900원으로 떨어지게 됐으니까 돌려줘야 되죠. 만주. 그러니까 다시 만주를 매수하는 거죠. 900만 원으로. 그러면 차익이 얼마 생겼어요? 100만 원. 그래서 이 만주를 돌려주면서 100만 원 수익을 올린다. 물론 요 100만 원을 다 먹는 건 아니에요. 사실 이 사람이 공매도자가 떨어진다고 생각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당신 주식 떨어질 것 같으니까 주식 좀 빌려주세요 하면은 왜 빌려줘요? 본인이 직접 팔고 900원에 떨어졌을 때 다시 사든가 하겠죠. 그러니까 이 사이에 증권사나 증권금융 이런 데가 끼어서 개인 거래 안전하고 뭐 이 사람이랑 이 사람 대면하는 거 아니니까 바로 나 공매도하게 빌려주세요 이것도 아니니까 일단은 증권사에 빌려주는 거죠. 이 사람은 증권사에 빌려주면서 수수료를 받는다. 이런 많은 사람들의 주식을 모아다가 공매도자가 나타나서 이 주식 빌리겠습니다 하면은 그 주식 빌려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식으로 진행한다. 그래서 100만원 최종 수익 올렸더라도 증권사가 먹는 수수료, 증권사가 이 사람한테 줘야 되는 수수료까지 하면은 더 많이 달라고 하겠죠. 그래서 수수료를 떼고 이 사람은 대여 수수료 받는 거고 증권사도 대여 수수료 받는 거고 공매도자는 공매도를 해서 남는 차익을 얻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공매도가 어떤 장점과 어떤 단점이 있느냐, 주식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해 봐야겠죠. 그래서 장점을 보면 어떤 것들이 있느냐, 첫 번째는 가격을 떨어뜨리면서도 돈을 버는 방법이 있으니까 올라갈 때만 돈을 버는 방법이 있으면 사람들이 지금이 거품이 끼었더라도 나보다 더 바보에게 팔면서 거품을 늘리겠죠. 그런데 떨어질 것이 예측되는데 떨어져도 돈을 버는 방법이 있다. 그렇다면은 주가가 거품이 많이 꼈다 싶으면은 거품이 빠지는 방향으로 수익을 보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적정 주가가 나올 수 있다는 거죠. 또 증권시장의 유동성이 확보된다. 빅쇼트라는 영화 보시면은 리먼 브러더스 터질 때도 올라갈 것에 베팅하는 사람이 있는데 떨어질 것에 베팅한 사람이 있었죠. 집값이. 그런 것처럼 증권도 떨어지는 것에 베팅하는 사람들의 자금까지 끌어올 수 있으니까 유동성이 확보된다. 그 다음에 주식 신용거래로 자본시장 활성화된다. 샀다 팔았다 하는 거 외에도 대여하고 수수료 지불하고 이런 신용거래들도 생겨나면서 여러가지 방향으로 자본시장이 활성화되더라. 그리고 자산운용 시 해지 수단으로도 사용 가능하다. 예를 들어서 자산을 운용을 하는데 떨어질 것 같으면 현금 보유만 하고 오를 것 같으면은 여기저기 사다가 다 오를 것 같다고 샀는데 이게 뚝 떨어지게 되면은 타격이 크게 입죠. 그러니까 자산 운용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일부는 주식을 사고 일부는 공매도 쪽으로 운용을 해서 이것이 오를 때 돈을 벌지만 만약 떨어지더라도 이쪽에서 손실을 충당할 수 있도록 만든다. 이런 장점이 있죠. 그렇다면은 양쪽으로 자금이 들어가기 때문에 아까 이야기했듯이 증권시장의 유동성이 확보된다.
단점은요, 하락세 유발하죠. 그래서 막 거짓 소문 같은 것도 돈다. 그리고 반대로 작전 세력 같은 거 들어갔을 때 주식 보면 이렇게 올라갔다 이렇게 떨어지죠. 올라갈 때 개미들 빨아먹고 떨어질 때 공매도로 쭉 팔아서 2배로 작전 세력들이 수익을 얻는 동안에 개미들은 손실이 커질 수가 있더라. 그 다음에 기관이나 개인 투자자들이 손절매 유도된다. 예를 들어서 오를 것 같아 보이는데 공매도 세력이 강하게 들어가면 하방 압력이 강하게 들어가니까 급하게 손절매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죠. 또 결제 불이행 발생이 가능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만원짜리 주식을 샀어요. 그렇다면은 이게 상장 폐지가 되든 뭐 무슨 일이 생겨서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러면은 최대 만원까지 손해를 보죠. 떨어지는 거는 0원 이하로 떨어질 수는 없죠. 주식 가격이. 그런데 반대로 만원짜리 주식을 사서 공매도를 했어요. 5천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생각하고 공매도를 했는데 이 주식의 가격이 10만원으로 오른다. 그렇다면 손실은 9만원이죠. 100만원으로 오르면 99만원이죠. 1000만원으로 오르면 999만원이죠. 1억으로 오르면 9999만원이죠. 손실은 무한대로 커질 수 있다. 이것이 공매도 시장의 큰 단점이 되겠더라. 자, 그래서 공매도 부활 논쟁에서도 이야기가 많죠. 코스피 같은 경우 우리나라는 자산이 부동산에 많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주식에 조금 유입이 돼서 금융자산 조금 생기는 건데 이제 3000피 겨우 찍었는데 찬물 붓는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 너무 급격히 올랐다. 버블이다. 특히 경기 상황은 코로나 이전보다 침체되었는데 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올라가니까 버블이 생기고 있다. 그래서 이 공매도 부활에 대해서 찬반 논란이 강하다. 이렇게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오른다는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개인은 대규모 공매도가 안 된다. 그래서 기관이나 외인들이나 해서 장난질을 칠 수가 있죠. 그래서 불리하다.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더 불리해지니까 피해가 심각해지는 불법 공매도를 차단하고 아예 제도까지 개선한 뒤에 재개를 해라. 이쪽이 조금 온건한 쪽이고 강경한 쪽은 공매도를 아예 폐지해라.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죠. 반대로 예상보다 일찍 풀어야 된다. 증시가 너무 급격히 올랐다. 그래서 버블이 생겼기 때문에 당장 공매도 허용해서 버블을 없애야 된다. 위험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도 하고 있는 거죠. 특히 우리나라 얼마나 거품이 많이 꼈냐,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것이 코스피가 새해에 9.7% 급등했는데 이것이 세계 1위이다. 어느 나라보다 급격히 빠르게 오르고 있고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버핏 지수가 100이 넘었죠. 여기다 플러스로 B2가 많아서 GDP 대비 가계 대출이 이미 100%를 넘었다. 이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의 부채보다 더 많은 상황이죠. 그러니까 거품이 너무 많이 꼈을 때 버블이 터지면서 피해를 준다고 했죠. 부동산 시장 이야기할 때도 많이 이야기하는 게 버블은 끼는 것보다 버블이 꺼지는 게 더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자꾸 유도를 하는데 문제는 버블이 끼는 것으로 인해서 그것이 언젠가 터질 때 엄청난 피해를 입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공매도를 부활시켜서 버블이 너무 많이 올라가지 않도록 막자. 이런 이야기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매도 자체가 좋다라고 말하긴 그렇죠. 공매도는 완전히 투기성이죠. 레버리지 가지고 장난질 치는 거니까 회사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필요악으로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렇지만 3월에 공식화시킨다고 했어요. 대신에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시장 조성자에 대한 제도를 개선한다. 그리고 개인의 공매도 접근성 제고 등 제도 개선을 마무리해 나갈 계획이다. 즉 불법 공매도 혹은 시장 조성자들이 장난질 치지 못하게 해놓고 그 다음에 공매도 접근이 너무 기관이나 이런 쪽으로 쏠려 있으니까 개인마다 공매도 투자 한도를 부여하는 식으로 해서 개인의 참여율도 높이게 되면은 너무 기울어진 운동장을 막을 수 있겠다. 요런 점이 거론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면 공매도가 얼마나 피해를 줬냐? 우리나라 같은 경우 공매도 금지했을 때가 언제예요? 글로벌 금융위기 때 공매도 폐지하고서 떨어졌다가 올라갔는데 공매도 다시 재개해도 올라가곤 있었죠. 크게 문제는 없었더라. 왜? 이 추세에서 금융위기 전에 급격히 뛰었다가 급격히 빠지면서 더 떨어진 상황이니까.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공매도 금지했을 동안 올라갔다가 멈췄고 거의 큰 차이 없다가 뭐 거의 그대로 해서 지금까지는 큰 영향을 안 줬는데 문제는 뭐예요? 과거와는 다르게 이번에 개미들이 엄청 많이 들어왔다. 개미 비중은 높아졌는데 그래서 그 유동성으로 주식시장을 엄청나게 키워놨는데 이것을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빼먹기 좋을 만큼 시장을 키워놓고 이제 와서 공매도를 재개한다고 하니까 불리한 상황의 개미들에게 피해가 크다. 그러니까 리먼 때나
혹은 유로존 때랑은 다르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 거죠. 결론. 일단 가장 먼저 공매도 부활하게 되면은 주식 거품 빠진다. 왜냐면 유동성이 다 상승에 베팅하는 사람들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은 들어올 수가 없으니까 그쪽으로만 유동성이 쌓이면서 가격이 오르죠. 그런데 공매도가 부활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 하락에 베팅하는 사람들까지 반대쪽으로 걸기 시작하니까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자, 그리고 이 부분은 제도 개선이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확실히 확인해 봐야 되죠. 공매도 자체를 옹호하진 않아요. 일반 주식은 회사에 투자하는 건데 공매도는 그 회사가 망하면서 차익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그만큼 투기성 거래죠. 그에 따라서 공매도가 거품 억제에 효과를 줄 정도가 돼야지 지금 현행 제도대로 기관엔 유리하고 세력엔 유리하고 대신에 개인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하게 책정되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동학개미들이 들어가서 차익을 남기겠다 하는 방법은 굉장히 힘들어지겠더라. 이런 부분은 생각하셔야 되겠죠.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이 공매도 시장 되기 전에 언제 열린다고요? 3월 16일부터. 그렇다면 3월 16일 딱 돼서 팔아야지. 3월 15일 날 딱 팔아야지. 그렇게 되다가는 다른 사람들한테 밀릴 수가 있다. 그러니까 미리부터 공부하시고 시장 읽으시고 특히 비투한 사람들 무리하게 빚내서 한 것들 굉장히 위험하기 때문에 빚부터 처분해야 되겠더라. 그리고 반대로 공매도가 한다니까 나 공매도 해야지. 공매도 하면 돈 벌 거야. 말씀드렸지만 그냥 시장은 베팅한 돈만큼만 잃지만 공매도는 손실이 무한대로 될 수 있다는 거. 이런 점은 꼭 주의하시고 앞으로의 주식시장을 대비하시기 바랍니다.